여러분, 혹시 최근 길거리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확 달라졌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불과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던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플렉스의 시대였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명품 가방의 큼지막한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자동차 핸들 정가운데 포르쉐나 페라리 마크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찍은 허세 샷이 넘쳐났습니다.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태우는 오마카세 인증샷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연겟리치라는 단어가 시대의 아이콘이 되면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자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세상에 알리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분위기가 완전히, 그것도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반전되었습니다. 이른바 조용한 럭셔리, 스텔스 웰스, 그리고 차분하고 절제된 스타일을 뜻하는 드뮤어 트렌드가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최상위 계층을 완벽하게 휩쓸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조용히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막대한 부를 철저하게 숨기는 진짜 부자들이 수면 위로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나 평창동, 한남동 같은 전통적인 부촌, 이른바 올드머니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보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수백억대 자산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하게, 심지어는 약간 허름해 보이기까지 하는 차림으로 돌아다닙니다. 화려한 구찌나 샤넬의 커다란 로고 대신 상표가 아예 없는 무채색의 밋밋한 옷을 입고 있죠. 심지어 자동차도 배기음을 우렁차게 울리는 화려한 원색의 스포츠카 대신 흔하디 흔한 검은색 대형 세단이나 썬팅을 아주 진하게 발라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미니밴을 조용히 타고 다닙니다. 마치 자신들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인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수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현상의 이면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는 다 빼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딱 10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위 0.1%의 진짜 부자들이 왜 굳이 가난한 척 혹은 평범한 척을 하면서 자신의 금고를 꽁꽁 숨기려 하는지 그 무시무시한 이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돈과 부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얄팍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마음껏 자랑하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인정받고 싶은 게 평범한 인간의 당연한 본성 아닐까요? 수백 수천만 원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옷과 가방을 샀으면 남들이 한눈에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심리인데 왜 이 최상위 부자들은 로고 하나 없는 옷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쓰는 걸까요? 단순히 지금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걸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의 문제나 일시적인 유행 따위가 아닙니다. 상위 0.1% 부자들이 거치레를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스텔스 모드로 돌입한 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냉혹한 생존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잔인한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서 있는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운 곳인지,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입방가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목을 흉터 없이 벨 수 있는지를 뼛속 깊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피땀 흘려 수백억을 거머쥔 신흥 부자들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막대한 부를 이어온 전통적인 재벌 가문들도 결국 세월이 흐르면 똑같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돈은 세상에 자랑하는 순간 더 이상 온전한 내 것이 아니게 된다 라는 뼈저린 진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돈을 내가 자랑했을 때 어떤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숨을 죽이고 철저하게 자신을 가난하게 포장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결정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부를 숨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 시기와 질투를 완벽하게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에 수십억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와 형제, 심지어 배우자에게조차 당첨 사실을 죽을 때까지 숨기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알리는 그 순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평화로운 인간관계는 돈을 중심으로 흉측하게 재편됩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친척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당장 망하게 생겼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매달립니다. 냉정하게 거절하면 돈 좀 벌더니 사람 새끼가 변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다라며 온 동네에 저주와 헛소문을 퍼뜨리죠. 학창시절 이후로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동창생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밥을 사라며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고 심지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조차 SNS 메시지로 자신들의 불쌍한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돈을 구걸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습니다. 이른바 양동이 속에게 심리입니다. 양동이 속에 개를 여러 마리 넣어두면 한 마리가 양동이 밖으로 탈출하려고 기어오를 때 다른 개들이 그놈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려 결국 다 같이 죽고 맙니다. 남이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대중의 심리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장의 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의 냄새를 맡고 좀비처럼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평범한 국밥집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으며 철저하게 군중 속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완벽한 연막탄을 던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금과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인스타그램에서 한정판 슈퍼카를 자랑하고 명품 시계와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연간 리치를 과시하던 수많은 인플루언서와 젊은 졸부들이 왜 최근 들어 쥐도 새도 모르게 싹 다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세청의 정밀 타겟이 되어 뼈도 못 추리게 털렸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뚜렷한 소득 출처도 없는 20, 30대 청년이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여러 대 굴리고 월세가 수천만 원인 초호화 레지던스에서 파티를 연다면 100% 세무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불법 증여를 받았거나 회사의 법인 자금을 몰래 횡령했거나 아니면 코인, 주식,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 번 은닉 자금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최근에 국세청 조사관들은 단순히 통장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타겟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져 언제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어떤 시계를 찾는지, 해외여행은 몇 번을 갔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그 모든 행적을 모조리 증거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분노 또한 무섭습니다. 과시하는 자들을 꼴보기 싫어하는 수많은 익명의 네티즌들이 그들의 씀씀이를 캡처하여 국세청에 탈세 의심으로 제보를 넣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국가 권력과 대중의 분노가 결합했을 때의 파괴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는다는 옛말처럼 섣부른 과시는 곧 스스로 단두대 위로 걸어 올라가 자신의 목을 들이미는 바보 같은 지심을 뼈저리게 알기에 그들은 바짝 엎드려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이 정의하는 부의 기준 자체가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나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부자의 상징이 삐까번쩍한 외제차나 손가락, 마디만 한 두꺼운 금목걸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질로 자신의 능력과 서열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최상위 0.1% 부자들에게 진정한 럭셔리, 진정한 사치란 눈에 보이는 물건 따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사치는 바로 프라이버시, 즉 완벽하게 통제된 사생활과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압도적인 시간의 자유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들에게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성을 단 1%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수백억 통장 장호와 그들이 소유한 자산들이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상표 하나 없는 수백만 원짜리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니트를 입는 이유는 그 옷을 입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내 피부에 닿는 원단의 촉감이 좋고 입었을 때 나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신상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로 바글거리는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과 돈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프라이빗 별장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주치의와 트레이너에게 최고급 관리를 받으며 자신의 수명과 건강을 연장하는 데 거액을 씁니다. 남들의 부러운 시선이라는 얄팍한 감옥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자본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텔스 웰스가 추구하는 진짜 부의 완성형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존감이 턱없이 낮거나 부의 축적 기간이 짧아 돈을 다루는 그릇이 작은 벼락부자들, 이른바 졸부들은 어떻게든 겉모습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 애를 씁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지 못하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로고에 집착하고 카푸어라는 조롱을 들어가면서도 무리해서 억대 외제차를 전액 할부로 끊는 사람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사실 가난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와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위 0.1%, 진짜 부자들의 냉혹한 생존 방식에서 어떤 뼈 때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팍팍한 삶에 적용해야 할 명확한 대처법이자 부의 통찰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성 소비를 오늘 당장 이 시간부로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굳이 좋아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를 속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두르는 것은 내 소중한 인생을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화려한 타인의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 SNS에 자기 통장, 장호나 자산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돈은 남의 눈요기거리로 허무하게 날려버리기엔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럭셔리는 가방에 박힌 화려한 로고가 아닙니다. 병들지 않은 건강한 신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멘탈,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진짜 럭셔리입니다. 감가상각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똥값이 될 물건을 사는데 목숨 걸지 마시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내면의 지식을 채우는 데 집중하세요. 고전책을 읽고 매일 꾸준히 땀 흘려 운동을 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외부의 방해 없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에서 남들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단단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나의 재정적 성과와 자산 규모를 주변에 절대 함부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재테크 투자를 잘해서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좀 만졌거나 이번에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기쁜 마음에 동네방네 떠벌리고 술값을 계산하지 마세요. 돈은 소리치지만 부는 속삭인다 라는 서양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자산 상황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국세청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주변의 시기심과 질투를 유발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은 채 내실을 다지는 사람만이 이 잔인한 자본주의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시기일수록 화려하게 날갯짓을 하며 사냥꾼의 표적이 되는 공작새보다는 조용히 바위 틈에 웅크려 내일의 생존을 준비하는 거북이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진짜 부자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척, 평범한 척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는 이 서늘하고도 완벽한 진실을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지갑과 입을 무겁게 닫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들의 철저한 속마음과 자본주의의 민낯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외로운 여정에 작지만 날카로운 통찰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영끌을 강행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지, 곧 터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닥친 소름 돋는 경고 시그널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고 가차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